안녕하세요. 메이커 솔리드입니다. 퓨전 360으로 모델링하는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실기 문제풀이입니다. 실기 시험에 대한 안내와 공개 도면은 큐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큐넷 접속, 자료실, 공개 문제, 검색에서 3D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때 대문자로 넣어 주셔야 하고요. 여기서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로 들어가시면 두 개의 PDF 첨부 파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퓨전 360의 기본적인 내용, 특히 스케치 작성과 수정, 스케치 구속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신다고 보고 진행하기 때문에 기초 설명은 따로 없습니다. 기초가 필요하신 분은 제 유튜브 채널의 메이커를 위한 퓨전 360 모델링의 스케치 부분만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환경 설정은 Preference, General에서 Default Modeling Orientation은 Zup이고 디자인에서는 두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켜줍니다. Default Unit은 mm입니다. 일반적인 어셈블 디자인이라면 필요한 컴포넌트를 미리 만들어 두고 각 파츠에서 작업하는 게 정석입니다만 아직 컴포넌트에 대한 개념이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바디 레벨에서 모델링과 어셈블을 진행하고 마지막에 컴포넌트로 전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인트 설정은 필요 없습니다. 영상의 문제풀이에서 조립공차는 스케치가 아닌 바디 레벨에서 작업하고 크기는 한쪽에서 0.5mm, 양쪽에서 1mm로 줘서 시험에서 허용하는 최대치를 벗어나지 않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영상에서 설명한 모델링은 제가 풀어본 방법일 뿐 정답은 아닙니다. 모델링 과정에 정답이 있을 수도 없고요. 그대로 따라하기로 끝내지 마시고 제 영상을 참고하셔서 몰랐던 부분, 쓸만한 부분을 습득하신 후에 자기만의 더 좋은 방법으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 새로 추가된 공개도면 17번입니다. 1번, 2번 두 개의 부품으로 되어 있고 위에는 조립된 모양입니다. 모델링 할 때의 방향은 탑, 프론트, 라이트 이렇게 둬서 도면의 모양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 계획을 잡도록 하시고요. 맨 아래에 있는 주소도 잘 보셔야 합니다. 먼저 1번 모델입니다. 당연히 아래 측면도로 스케치를 해야겠고요. 자세히 보시면 3개의 사선이 모두 45도로 평행입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할 때 3개의 사선을 자동 평행 구속으로 묶어주면 작업이 수월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스케치 누르고 YZ 평면 선택합니다. 뷰큐버에서 라이트가 정면으로 보이면 되고요. 단축키 L 눌러서 라인입니다. 원점에서 시작해서 수평으로 빼주고요. 다음 클릭을 유지한 채로 드래그해서 아크를 만들어 줍니다. 다음 수평 사선을 45도 방향으로 그려주고요. 다음 위로 수직으로 빼고 다음 다시 사선을 그려주는데 밑에 이 사선과 자동 구속이 걸리도록 평행으로 그려주고요. 다음 수직, 수평, 다시 수직으로 빼주고요. 마지막 사선도 이 사선과 자동 구속이 걸리도록 이렇게 그려서 마칩니다. 혹시 자동 구속이 빠진 부분이 있으면 수동으로 다 넣어 주셔야 합니다. 네, 다음은 단축키 C 눌러서 서클입니다. 아크의 센터에 스냅해서 도면과 비슷한 모양으로 안쪽에 그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라인 작성은 끝이 났고요. 필요한 구속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네, 다음은 단축키 D 눌러서 디멘션입니다. 아크의 반경은 6 넣어주고요. 네, 아래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쭉 넣어주겠습니다. 여기도 6이고 네, 왼쪽 끝에서 아크의 센터까지 15고요. 사선의 각도는 45도 그리고 위쪽에 3 전체의 길이는 6이고요. 여기는 2 네. 5는 안 넣어도 되고요. 45도니까 다음에 챔퍼 한쪽은 3 그대로 두면 되고요. 다음에 전체의 높이는 50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이 서클에 직경을 넣어야 되는데 도면을 보면 A입니다. 도면 2에서 확인하면 A는 축의 직경이고요. 그래서 6파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디멘션도 다 들어갔고요. 네, 끝났습니다. 자, 브라우저 펼쳐서 완전 구속 확인하고 스케치를 마칩니다.
네, 다음 단축키 E 눌러서 익스트루드입니다. 프로파일은 서클을 제외하고 바깥에 하나만 선택을 하고요. 돌출의 길이는 도면을 보면 B인데요. 도면 2에서 확인하면 축의 길이 5가 됩니다. 그래서 5를 넣어주고 네, OK 눌러서 마칩니다. 네, 이제 모양은 다 됐고요. 앞쪽 페이스에 번호를 넣어 주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스케치 누르고 바디 앞면을 찍고 스케치로 들어갑니다. 자, 크리에이트에서 텍스트 선택을 하고요. 자, 프레임을 먼저 적당한 크기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소문 번호를 넣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도면 번호인 17을 넣어 주겠습니다. 폰트는 아리알, 볼드 처리하고 좌우 정렬, 상하 정렬 그대로 두고요. 자, 텍스트의 크기는 7로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가 45도 기울어져 있어야 되니까요. 위쪽에 로테이션 핸들을 잡고 이렇게 돌려서 45도 돌려줍니다. 다 됐으면 OK를 누르고요. 다음에 텍스트 위치를 조금 조정해 주겠습니다. 네, 다 됐으면 스케치를 마치고요. 네, 다음 단축키 E 눌러서 익스트루드고요. 자, 프로파일은 텍스트를 선택하고 -1 넣어서 음각으로 안쪽으로 깎아줍니다. 네, 컷으로 하고 OK 눌러서 마치고요. 네, 최종 모양 확인하고요. 이렇게 해서 부품 1번 모델링은 끝났습니다. 다음 부품 2번입니다. 역시 측면도에서 스케치를 하면 되겠고요.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 3개의 사선이 모두 평행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자동 구속을 활용하면 좀 더 수월하겠습니다. 네, 크리에이트 스케치 누르고 평면은 YZ 평면을 선택합니다. 네, 뷰큐브에서 라이트가 정면으로 보이면 되고요. 먼저 단축키 P 눌러서 프로젝트로 홀의 엣지를 따내줍니다. OK 누르고요. 자, 바디는 잠깐 숨기고요. 네, 다음 단축키 C 눌러서 서클입니다. 네, 프로젝트한 서클 센터에 스냅해서 도면과 비슷한 모양으로 하나 그려줍니다. 다음 단축키 L 눌러서 라인입니다. 서클 오른쪽 아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먼저 수평으로 하나 빼주고요. 다음 좌클릭을 유지한 채로 아크를 그려주고 다음 수평 사선 이렇게 넣어주고요. 다음 위쪽에 그리는데 이 사선과 자동 구속이 평행 자동 구속이 되도록 하고요. 자, 클릭. 자, 평행으로 자동 구속 들어가고요. 다음 수평, 수직, 수평 이렇게 하고요. 다음 안쪽에 라인을 그려주는데 도면을 보면 튀어나온 부분 높이가 6이고 그 절반인 3입니다. 그래서 이 사선의 미드 포인트에 스냅해서 수평, 다음에 역시 이 사선도 자동으로 평행 구속 들어가도록 확인하고요. 클릭해서 마칩니다. 이렇게 하면 라인 작성은 끝이 났고요. 이제 구속 넣어야 됩니다. 자, 컨센트릭 구속으로 아크랑 서클 이렇게 두 개를 구속으로 묶어줍니다. 네, 다음은 단축키 D 눌러서 디멘션입니다. 아크의 반경은 6이고요. 안쪽 서클의 직경은 왼쪽 도면을 보면 10입니다. 10파이 넣어주고요. 나머지는 쭉쭉 넣어주면 됩니다. 이 길이는 6. 자, 사선의 각도는 135도. 높이는 뒤에 튀어나온 부분 높이는 6이고요. 자, 이 포인트에서 끝까지 2. 여기 3은 안 넣어줘도 됩니다. 여기 45도가 이미 다 들어가 있고 이 절반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안 넣어도 되고요. 다음에 여기서 이 포인트까지가 6이고요. 그리고 서클 센터에서 끝까지는 44. 자, 이렇게 하면 다 됐습니다. 네, 완전 구속 확인하고요. 자, 바디 1번 눈 뜨고 전체적인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스케치 마칩니다. 네, 다음 단축키 E 눌러서 익스트루드입니다. 프로파일은 드래그해서 전부 다 선택을 하고요.
크기는 -5 넣어주고요. 자, 뒤쪽으로 이렇게 빠져야 되겠죠. -5 넣어주고, 자, 조인이 아니고 뉴 바디로 하고 OK를 눌러줍니다. 네, 바디 1번은 눈 감고요. 스케치 3번 다시 눈 떠줍니다. 단축키 E 눌러서 익스트루드 한 번 더 합니다. 자, 이번에는 축을 만들어야 되죠. 제일 안쪽 서클과 다음에 뒤쪽으로 튀어나온 부분, 아랫부분 여기 두 개 선택을 하고요. 크기는 앞으로 5 돌출 이렇게 하고, 자, 조인으로 OK를 눌러줍니다. 다시 단축키 E 눌러서 익스트루드 이제 세 번째고요. 자, 이번에는 프로파일을 안쪽에 서클과 중간에 서클 두 개를 선택을 하고요. 다음 스타트에서 오브젝트로 바꿔준 다음에, 자, 어디서부터 스타트? 자, 여기 축의 앞쪽면 여기를 찍어주고요. 여기서부터 5를 돌출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조인으로 OK 눌러주고요. 자, 스케치 3번 눈 감고 모양을 확인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필릿 넣어줍니다. 단축키 F 눌러서 필릿이고요. 자, 엣지를 찍고, 크기는 도면 맨 아래에 도시대구 지시 없는 라운드는 1입니다. 1 넣어주고, 자, 미리 보기 확인하고요. OK 눌러서 마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부품 2번 모델링도 끝났습니다. 네, 바디 1 눈 뜨고 중첩된 부분은 없는지 검사합니다. 인스펙트에서 인터피어런스고요. 자, 바디 둘 다 선택을 하고 컴퓨트 눌러서 노 인터피어런스 확인합니다. 네, 문제가 없고요. 네, 부품 1, 2번 모두 처음부터 조립된 상태로 모델링을 했으니까 어셈블리까지 끝났고요. 이제 적절한 조립 공차를 주면 됩니다. 도면을 보면 부품 1번에 A, B가 다 있고요. A는 홀의 직경, B는 바디의 두께입니다. 그래서 바디 2번 눈을 감고요. 자, 모디파이에서 offset face입니다. 네, 홀 페이스를 찍고, 다음 바디 앞면, 뒷면 이렇게 두 개를 찍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끝을 내면 이 수음번호 엄격한 깊이가 0.5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글자 부분에 바닥도 하나, 둘 찍어서 같이 포함을 시켜줍니다. 크기는 -0.5 넣어서 양쪽으로 이제 계산하면 -1이 되고 시험에서 허용하는 최대치입니다. 네, OK 눌러서 offset face를 마칩니다. 네, 바디 눈 뜨고 조립 공차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인스펙트에서 섹션 어널리시스고요. 자, 탑에서 먼저 확인을 하고요. 네, 다음 프론트에서도 확인을 하고요. 네, 다음 라이트에서도 확인을 하고요. 네, 이렇게 세 방향 모두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바디를 부품으로 전환합니다. 브라우저에서 바디 둘 다 선택을 하고요. 우클릭 Create Components from Bodies 눌러서 개별 부품으로 전환을 합니다. 자, 컴포넌트 1이 바디 1이 맞는지, 컴포넌트 2가 바디 2가 맞는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F3D 파일 3개, 스텝 파일 3개, 모두 6개를 엑스포트하는 방법은 도면 1번에서 설명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넘어가고, 여기서는 7번째 STL 파일 만드는 것만 설명합니다.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도면 1번 영상 뒷부분에 나오는 파일 엑스포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출력을 위한 위치를 잡아주는데요. 그냥 이 상태 그대로가 무난한 것 같습니다. 이대로라면 이 부품 2번 아래쪽에 스포트가 필요한데요. 근데 모델 자체 크기가 작아서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만약 스포트를 최소화하려면 이 부품 2번을 세워주면 되는데요. 단축키 M 눌러서 무브고요. 자, 부품 바디 2 선택을 하고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적당히 세워주면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 바닥 면적이 너무 적어져서 출력 도중에 쓰러지거나 베드에서 이탈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빠르게 출력하는 것도 좋지만 출력하다가 실패하면 완전히 망하니까요.
안전하게 출력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고요. 네, 위치를 최종 결정했으면 브라우저에서 탑로드 우클릭 Save as STL로 들어가서요. 네, 바이너리 원 파일 미디엄으로 설정하고 OK 눌러서 STL 파일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퓨전 360에서의 작업은 모두 끝이 났고 남은 과정은 슬라이싱과 출력 그리고 후가공입니다. 네, 이건 아까의 위치대로 슬라이싱해서 제가 직접 출력하고 후가공까지 한 건데요. 별 문제 없이 잘 나왔고 움직임도 좋습니다. 네, 도면 17은 이것으로 마치고 도면 18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이커 솔리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